안녕하세요. 초등도형 파이썬으로 해볼까? 이성민입니다. 벌써 4장입니다. 4장에서는 데이터 입출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출력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데이터 출력은 말 그대로 데이터 값을 컴퓨터 화면에 출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print 함수를 이용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print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때 함수기 때문에 괄호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괄호 안에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값을 넣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print 괄호하고 100을 넣었죠. 이것은 100을 print, 출력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도 가능해요. 아래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name은 이성민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name은 이성민이 어떤 것을 의미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성민이라는 문자열 자료형을 name이라는 변수에 넣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name을 print 함수의 괄호 안에 넣어 주었죠. 이렇게 되면 name이라는 변수에 있던 그 값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쉘창을 열어서 같이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쉘창 열었습니다. 같이 한번 실습해 볼게요. 우선 출력하기 위해서는 print 함수를 사용한다고 했죠. print 작성해 주시고 괄호를 반드시 붙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괄호 안에 내가 넣고자 하는 값을 넣으면 되는데 우리 아까 예제에서 100이라는 값이 있었죠. 한번 100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쉘창이니까 엔터를 누르면 바로 결과가 출력되겠죠. 엔터. 그러면 여기 있던 100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변수의 값을 넣어서 그 변수에 있던 값이 출력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name이라는 변수에 저는 제 이름인 이성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print 괄호를 해주고 그 괄호 안에 이 변수 name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name에 있던 이성민이라는 값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입력입니다. 데이터 입력은 우리가 컴퓨터의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값을 입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input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앞서 데이터 출력에서 사용하였던 print 함수와 마찬가지로 input도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괄호를 붙여 주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input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코드가 있는데요. 우리 쉘창에서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name은 input 괄호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은 이제 name이라는 거에 내가 input 어떤 값을 입력할게 라는 건데 어디다가 입력을 할까요? 자, 우선 엔터를 눌러주세요. 엔터를 눌렀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죠?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는 자리에 바로 우리가 넣고자 하는 값을 키보드를 이용해서 넣어주면 되는데요. 변수명이 name이었으니까 우리 각자의 이름을 한번 여기다가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제 이름은 이성민이니까 저는 여기다가 이성민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성민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name이라는 변수 안에 이성민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name에 이성민이 정말로 들어갔는지 우리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print 함수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print name이라고 하게 되면
변수 name에 들어있던 값이 출력이 되겠죠. 저는 이성민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print name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이성민이라고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성민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었다면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출력되겠죠. 자, 이렇게 인풋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던 자리에 어떤 값을 입력하라는 것인지와 같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아까 이 깜빡거리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라고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숫자를 넣었을 수도 있고 과일 이름을 넣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입력을 넣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어떤 입력값을 넣어야 할지 알려주기 위해서는 input 함수의 괄호 안에 소개 문구를 적어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name은 input. 이게 아까 우리가 했던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소개 문구도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 소개 문구는 이 input의 괄호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현재 변수 이름이 name이기 때문에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소개 문구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문자열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옴표 넣어주시고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띄어쓰기를 넣은 것은 보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띄어쓰기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인풋의 괄호 안에 적었던 소개 문구 이름을 입력하세요가 그대로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 그 옆에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이 문구를 보면 이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는 자리에 사람들은 이름을 넣으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볼게요. 제 이름 이성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name이라는 변수에 이성민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print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해 볼까요? print name이라고 하고 엔터를 누르면 방금 이성민이라는 값을 name에 넣었죠? 그래서 이성민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문자열 자료형 데이터 입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입력했던 것은 각자의 이름이었죠? 이렇게 이름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문자열 자료형 데이터 입력이라고 지었습니다. 문자열 자료형 데이터 입력을 배워보았으니 이번에는 정수형 자료형 데이터 입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같이 쉘창에서 실습하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인풋은 입력받는 데이터를 모두 문자열 자료형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넘버는 input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면 되죠? 넘버라는 변수에 우리가 입력을 할 텐데 소개 문구는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지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엔터를 누르면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 문구가 그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숫자 아무거나 하나 넣어 볼게요. 저는 5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많은 친구들이 우리는 분명히 숫자 5를 넘버라는 변수에 넣었어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넘버의 자료형은 정수형 자료형이 아닙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type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type number라고 하면 넘버의 자료형을 표현해주는 함수였죠. 엔터를 누르면 str이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tr이 뭐였죠? 그렇죠. string으로 정수형 자료형이 아니라 문자열 자료형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죠? 앞서 제가 인풋은 입력받는 데이터를 모두 문자열 자료형으로 인식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분명히 숫자 5를 넣었다고 해도 인풋은 숫자 5가 아니라 문자 5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숫자 5를 넣도록 해야 할까요? 이때 이용하는 것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자료형 변환하기입니다. 자료형 변환하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3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복습하고 와주세요. 자, 정수형 자료형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수형 자료형으로 변환을 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age는 input, 나이를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소개 문구를 적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또 숫자를 넣으면 인풋이기 때문에 숫자가 아닌 문자열로 인식을 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정수형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변환을 해줘야 합니다. 정수형 자료형, 뭐라고 표현했죠? in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그 int로 이 인풋을 감싸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인풋의 앞에 int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괄호로 끝까지 닫아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엔터를 눌러서 나이를 입력하세요에다가 여러분들의 나이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엔터를 눌러주고 우선 age라는 변수에 올바른 값이 들어갔는지 한번 출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print age라고 하면 23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23이 과연 숫자인지 문자열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type 함수를 또 이용하면 됩니다. type age라고 하고 엔터를 누르면 int로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실습한 내용입니다. 이번엔 실수형 자료형 데이터 입력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정수형 자료형 데이터 입력은 이 인풋을 int로 감싸 주었던 것처럼 실수형 자료형 데이터 입력은 이 인풋을 float로 감싸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제 터틀 프로그래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정사각형 그리기, 정삼각형 그리기, 원 그리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출력과 입력을 배웠죠. 그래서 이번에는 입력을 이용하여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 한번 에디터 창에다가 직접 작성해 볼게요. 저도 에디터 창에 작성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디터 창에 코드 작성해서 왔습니다. 요 밑에 있는 코드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정사각형 그리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은 하지 않고 요 두 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length라는 변수에 int로 감싸져 있네요. 정수를 입력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면 되겠죠. 그리고 input을 하고 길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소개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angle이라는 변수명을 이용을 했고요. int로 감싸준 것을 보고 이것도 정수를 입력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디터 창에서 인풋을 하면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직접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파일 저장해 주시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un 모듈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잠깐 화면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화면 정리하고 왔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쉘 창에 길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소개 문구가 그대로 출력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입력하고자 하는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저는 100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그 다음 소개 문구였죠. 앵글에 해당하는 소개 문구였는데 터틀의 회전 각도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커서가 깜빡거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자리에 우리는 정사각형을 그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터틀이 90도 회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90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보면 이렇게 터틀이 정사각형을 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입력을 이용하여 원 그리기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에디터 창에다가 코드를 작성해 보면서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배워볼 터틀 프로그래밍 함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t.penUp, t.goto, t.pendown이라는 함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t점을 붙였던 이유 기억나시나요? 우리 터틀 프로그래밍 시작에서 import turtle as t라고 별명을 붙여주었기 때문에 t점을 반드시 붙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각 함수를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t.penup은 펜을 업한 상태로 만든다는 것으로 터틀이 움직일 때, 즉 이동할 때 선을 긋지 않는 상태로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선을 긋게 하는 상태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t.pendown을 하면 되겠죠. 다음으로 t.goto는 뭘까요? t.goto는 내가 지정한 위치로 터틀을 옮기게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그 위치를 지정하느냐? 바로 좌표를 이용하면 됩니다. 좀 이따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t.penUp, t.goto, t.pendown은 언제 사용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선을 긋지 않으면서 터틀을 어떤 위치로 이동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t.pendown, 그 후 t.goto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선을 긋는 상태로 바꾸고 싶다 하면 t.pendown을 하면 되는 것이죠. 아직 좀 어려우시죠? 우리 뒤에 t.home과 t.teleport라는 함수가 있는데 요까지 알아보고 한번 예제를 통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ome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터틀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때 터틀이 어떤 위치에 있죠. 그 위치가 바로 0,0의 위치인데요. 만약 터틀이 막 움직이고 나서 다시 처음 위치로 가고 싶다. 그럴 때는 t.home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단 t.home은 선을 그으면서 이동을 합니다. 다음으로 t.teleport인데요. t.teleport는 좀 쉽게 생각해서 앞서 했던 t.penUp, t.goto, t.pendown 묶음을 한 번에 하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teleport의 괄호 안에 좌표를 넣어주는데 그 좌표로 선을 긋지 않으며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함수인 것이죠. 네, 그럼 이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틀을 -200, -100 위치로 선을 긋지 않으며 이동시키고 다시 선을 그으며 0,0으로 오는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두 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t.penup이 있죠. 이것은 터틀을 선을 긋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200, -100의 위치로 이동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t.goto 괄호 안에 -200, -100을 넣어줬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거북이가 이곳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이때 단 선을 긋지 않는 상태로 이동을 했겠죠. 다시 선을 긋는 상태로 옮기기 위해 t.pendown을 해주고 t.home으로 코드를 작성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출력 예시의 그 과정을 보시면 맨 처음에 여기에 선이 없고 여기에 터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터틀이 선을 긋지 않은 상태로 이곳으로 오게 되고 이번에는 선을 긋는 상태로 움직여서 이곳으로 왔기 때문에 출력 예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예제에다가 따로 작성을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한번 t.telepor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똑같이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 문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직각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직각 삼각형이란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의미하죠. 이때 t.goto, t.home 함수만을 이용을 하여 직각 삼각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때 밑변과 높이의 길이는 각각 100인데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두 함수만 이용을 해서 한번 직각삼각형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의 정답과 더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책인 초등도형 파이썬으로 해볼까 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4장 데이터 입출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장 연산자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